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PPT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고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뭔가 불편하신 게 있으면 DM이나 채팅창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2, 30초 기다려서 특별히 불편하신 분이 안 계시면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들어오셨네요. 네, 특별히 불편하시는 분이 없어 오늘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UIC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좀 알려드리는 설명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지난달에는 언더우드 학부에 다니는 재학생에게 좀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봤고, 오늘은 이제 ASD 아시아 학부, 그래서 뭐 들어는 보셨을 수 있는데 실제로 다니는 학생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실제 다니는 학생과 말씀 나눠볼 기회는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다니고 있는 벌써 3학년이네요. 네, 정서영 학생과 함께 좀 ASD에서 이모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 3, 40분 정도 일단 준비된 내용을 좀 듣고요. 그 다음에 질문들 주시면 답변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영 학생은 저랑 벌써 3년 전이네요. 2020년에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면접 준비, 이제 원서 접수하기 여름방학부터구나. 여름방학 면접 준비를 쭉 꾸준히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부에 진학을 해서 예, 재미있게 다니고 있는 그리고 오늘 좀 한 개의 소개를 맡아줬습니다. 네, 그러면 서영 우리 시작할까요? 마이크 켜고 PPT 보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음성을 해줘야 되는구나.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시작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아시아학부에 재학 중인 21학번 정서영이고요. 지금은 휴학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3학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 네. 네, 일단 간단하게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아시아학부는 어떤 학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과 내 분위기는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지 그리고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제일 중요한 아시아학부만의 커리큘럼과 전공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독창적인 프로그램도 설명해 드리고 아시아학부에 대한 오해나 Q&A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시아학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아시아학부는 아시아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공부하고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학부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배우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더 나아가 러시아랑 미국에 관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그런 여러 국가들 내에 정치, 역사, 문화, 경제, 사회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지역학을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밑에 적은 왜 현재 상황이 이러한지에 대해 배우는 과이다라는 건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요. 저번 학기에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교수님께서 스쳐 지나가는 말로 우리 학과는 Why things are the way they are에 대해 배우는 과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스스로 한번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한국과 일본의 국제적인 관계가 왜 이러하고 왜 미국과 한국은 이런 거를 갖고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역사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사 수업을 배우면서 아, 이래서 지금 이렇구나라는 깨달은 순간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왜 현재 상황이 이러한지에 대하여 배우는 과라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크게 UIC와 하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UIC 내에서는 세 가지 크게 학부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UD, 하스, ISD가 있는데 ISD는 공대이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주로 들어오고 문과 학생들은 UD와 하스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하스 내에서는 또 세 가지 학부로 나뉘어지는데요. 테크노아트 학부, 융합사회과학학부, 그리고 아시학부 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근데 2010년 후반부터 테크노아트학부와 융합사회과학학부가 사라지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세부 전공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하스를 이루게 되면서 아시아 학부만 이제 학부로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학부 내에 있는 세부 전공은 아시아 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히 아시아부가 좀 더 끈끈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유일하게 학부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좀 모래 같은 UIC에서 왜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UIC에서 좀 제일 단합력이 좋고 네트워킹이 좋은 학과로 동기들에서도 유명하고 그리고 학생회도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후배 간의 그런 썬짝호 프로그램도 되게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UIC 내에서 몇 안 되는 전임 교수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도 예전부터 계속 쭉 아시아학과에 계셨기 때문에 교수님들과 학생 간의 교류도 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앞에 슬라이드를 조금 한두 개만 질문을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그냥 지나가서, 여기서. 그러면 우선 이제 요게 UIC 자체가 좀 낯서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UIC는 이제 요게 단과대학이죠. 그죠? 뭐 이제 뭐 문과대학, 단과, 이제 뭐 상경대학 하는 건 단과대학 개념이고 여기에 이제 학부가 세 개가 있는 것이고 언더우드 학부인데 언더우드 학부는 지금 이제 국내고 출신들은 일단은 저기 특기자, 수시에서는 특기자로만 일단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하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고는 학종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아시아 학부는 1학년 때부터 따로 뽑잖아요. 그죠? 근데 그 따로 뽑고, 인원이 적죠. 20명인가요? 그렇죠, 여기가. 네, 적어요. 20명 굉장히 적고, 하스 같은 경우는 뭐 다 합치면 100, 한 2, 30명 정도 되니까 이제 상당히 좀 인원이 적은 편이고, 이제 IACD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0명? 5, 60명 되는데, 요건 이제 공대로 생각하시면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하스로 만약에 들어가면은 아시아 전공은 선택 못 하는 거예요. 2학년 때 아시아 전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근데 여기 들어갈 때 AST로 들어간 사람들이 계속 여기 다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장만 다시 뒤로. 이제 다시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럼 이제 테크노 아트 학부랑 융합사회과학부라는 건 없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네, 없어졌어요. 이거 없어졌고 용 개별 전공 존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 다음 슬라이드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 그 패컬티가 다른 전공들은 전임 교수가 아니고 뭐 겸임이에요. 그럼 다른 과 교수들이 맡고 있어요. 어, 교수님들께서 많이 바뀌시기도 하고 강사님들께서 수업을 여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부에서 전임 교수가 꽤 제일 많은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몇 분 계세요? 20명 한중일에 더. 한 분씩 계신 거예요? 네? 세 분 계신 거예요? 그럼 한국, 중국, 일본에서? 그건 아니고. 아니, 그러지는 않은데 중국 교수님 분들도 계시고 일본인 교수님 분들도 계시고 한국 교수님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이렇게 각 나라를 대표해서 한 명씩 계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세 사람이 다 계시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죠. 네. 그래서 아시아부에는 어떤 학생들이 다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18학번 기준으로 이렇게 표를 봤을 때 서울 특목고랑 지방 특목고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21학번에도 계속 이 사실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국내고 학생들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 학생들이 되게 많은 편이고, 그리고 외고랑 국제고 학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서울권 외고뿐만 아니라 지방권 외고에서도 되게 많은 학생들이 와요. 그래서 제 21학번 동기들만 봤을 때도 대구 외고 출신도 있고, 경남 외고 출신도 있고, 고양 국제고 출신도 있어서 되게 전국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와서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학생들이 아시아학부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제 아시아학부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 과목이 39학점, 전공 과목이 42학점, 선택 교양이 45학점인데요. 이거는 아시아학부뿐만 아니라 하스에 있는 다른 세부 전공들도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하스의 졸업 이수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을 저희는 CC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1학년 때 이제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1학년 국제대생들이 다 같이 듣는 필수 교양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C에는 되게 다양한 강의들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강의들만 몇 가지 적어놨어요. 그래서 글쓰기 심화 세미나 해서 영어로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강의도 있고, 비편적 논증, 연구 디자인과 양적 조사, 세계 역사 문학 철학 수업, 언어 수업 이렇게 다양한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를 다 이수하고 나서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공 과목을 듣습니다. 근데 CC에서 제일 악명이 높고 학생들이 꺼려하는 과목 강의가 바로 세계 역사 문학 철학 수업인데요. 이 역사 문학 철학 세 카테고리 중에서 두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두 개의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학기 때는 역사 카테고리에 있는 강의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듣고, 그리고 2학기 때는 문학 카테고리에 있는 여러 강의들 중에서 하나를 들어서 이 두 개의 강의를 들으면은 이수가 되는 건데요. CC 중에서 제일 소규모로 진행이 되고, 또한 책과 글 읽을 거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토론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애증을 갖고 듣는 강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역사, 문학, 철학 수업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어 수업도 있는데 언어 수업에는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아시아권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무조건 중국어나 일본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학년 때 CC를 다 듣고 나서 2학년 때부터 전공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전공 수업은 전공 필수 수업이랑 전공 선택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AST의 전공 필수 수업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시아 개론 수업입니다. 이거는 1학년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전공 강의로서 아시아부의 기본 수업이고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미국의 역사, 정치, 사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한번 훑는 맛보기 수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학년들이 이 수업을 CC와 같이 들으면서 자신이 2학년 때 어떤 수업을 듣게 될지 맛보기 형식으로 보는 수업이고, 이제 2번 아시아 문사철 수업이 바로 2학년 때 들어야 할 전공 필수 수업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CC 공통 과목에 세계 역사 문학 철학 수업이 있는데 이거의 심화 버전이 곧 아시아부의 전공 필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에 한해서 역사, 문화, 정치, 문학, 철학 수업들을 심도 깊게 다루는 강의이고 이것을 총 4번, 4개의 강의를 들어서 12학점을 채우면은 전공 필수 수업을 다 듣게 되는 건데 이 아시아계 문사철 수업은 다 송도에서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사철 수업의 예시로서 제가 한 5가지 강의명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 들은 거는 동아시아 전쟁 1839년부터 현재 이 강의입니다.
남아시아 민족성과 민족주의, 전후 일본 정치와 문화, 중국사의 논제, 세계화의 문화 이런 다양한 강의들이 매 학기 열리고 있고 동아시아 전쟁 1839년부터 현재 이 강의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던 게 1839년 아편 전쟁부터 지금까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에 관련된 전쟁들을 한 번씩 다 훑으면서 이런 전쟁들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에 관한 강의였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수강했습니다. 강의명에 이렇게 LHP가 명시되면은 그거는 전공 필수 아시아 문사철 수업이고 LHP가 명시되지 않으면은 전공 선택 수업이기 때문에 이 LHP 약어로 아시아학과생들은 전필인지 전선인지 구분을 합니다. 근데 보통 좀 어려워 보이고 좀 재미없어 보이는 강의명들은 대부분 LHP이기 때문에 그걸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공 선택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LHP를 다 끝내면은 이제 신촌이나 송도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들로 이 문사철 수업보다는 좀 더 실용적인 분야, 예를 들면 뭐 정치, 경제, 뭐 문학 이런 거에 더 실용적인 분야, 그리고 좀 제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강의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강의로서는 미디어 아트 제작, 한반도의 외교관의 한국사학, 동아시아의 다국정학관 이런 다양한 강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 강의에 적혀져 있는 강의들도 송도에서 열리는 강의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공 선택 수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전공 필수 수업을 저학년 때 다 들어 놓으면은 전공 선택 수업은 모두 신촌에서 들을 수 있었으나 2학번부터 연계 전공 수업이 인정이 안 되어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 수업은 송도에서 일반 교양 수업은 송도 및 신촌에서 수강이 가능하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전공 필수 수업은 문사철 수업이고 이제 저까지는 전공 선택 수업을 신촌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연계 전공 수업이라는 거는 이 아시아학부의 커리큘럼, 아까 보여드린 강의명들처럼 아시아학부 커리큘럼에 있는 강의들을 제외하고도 연세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나 중어중문학과나 사학과, 문화인류학과 아니면 UD에 있는 국제학과, 정치외교학과의 전공 수업들이 아시아과의 전공 선택 과목으로 인정되는 수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연계 전공 수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21학번까지 인정이 됐었고 2학번부터 그 연계 전공 수업이 인정이 안 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전공 선택 수업들도 아까 보여드린 아시아부의 커리큘럼 안에 있는 강의들로만 채울 수 있고 신촌에서는 일반 교양 수업들로만 학점을 채울 수 있게 작년 겨울에 학사 규정이 좀 변경이 되었어요. 음, 근데 이제 유일하게 2학번도 신촌에서 전공 선택 학점을 채울 수 있는 강의가 바로 언어 수업인데요. 바로 심화 중국어, 심화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필수 이수 학점이 그 CC에서 들어야 되는 언어 수업이었는데요. 그게 6학점입니다. 그래서 이 6학점을 다 채우고 난 뒤 또 심화 언어 수업을 듣게 될 경우 그것까지도 전공 선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 언어 수업들은 송도에서도 열리고 신촌에서도 열리기 때문에 언어 수업이 유일하게 전공 선택으로 인정되는 신촌에서 열리는 수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1학년 CC를 들을 때 기초 중국어 1, 2를 듣고 언어 이수 학점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2학년 때 Intermediate Chinese 1, 2를 들으면서 전공 선택 학점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ASD를 포함한 하스는 4년 송도인가요? 이런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학번부터 점점 신촌 수업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이거는 아시아고뿐만 아니라 다른 하스 전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을 봤을 때, 다른 학생들을 봤을 때 2학년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송도를 통학하면서 4학년 때까지 그렇게 통학하면서 다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 중에 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PPT가 여기에 떠 있으니까 지금 사실 요 얘기는 좀 새로운데, 썸씽 뉴인데 이 학번 연계 전공 수업들이 이제 인정이 안 된다는 거는 혹시 이유는 뭐예요? 혹시 학교나 뭐 교수들이 설명한 공식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는 네, 않았고, 그러면 저까지는 이런 이제 썰이 있다. 저까지는 이제 연계 전공 수업들이 인정이 되다 보니까 1학번들은 상대적으로 좀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아, 뭐지?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네. 무심하다. 근데 이게 그럼 어, 연계 전공으로 다 학점을 채우고 선택 수업을 안 들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 같은데 느낌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하스 소속 학생들이 이제 아, 신촌에 많이 오니까 좀 국제 캠퍼스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음. 이런 새로운 규정을 만든 것 같아요. 아, 국제 캠퍼스 확성하려고 애들을 못 오게 한다. 수업을 안 열어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ASD는 중국어랑 일본어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필수로는 6학점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수업 두 개. 맞아요. 아, 그게 이제 최소한이고 그럼 근데 뭐 그 인증 시험 같은 건 안 봐요. 뭐 이런 HSK 뭐 몇 이상을 따야 된다 그런 건 없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수업을 듣고 그게 패스가 되면 된다. 일정 음. 그레이드 이상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하나만 뒤로 가볼까요? 아, 어, 먼저 뭔가요? 걸로.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선택 전선이 메이저 일렉티브라고 부르는구나. 근데 이제 이게 음 근데 여기 뭐 301호, 3033 돼 있으면 이거는 3학년 때 들으라는 과목 아니에요? 수강 음, 번호가 그렇진 않나? 앞이 2면은 2학년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코드에 이런 상징성이 있는지 몰랐는데 아, 맞는 것 진짜요? 같아요. 네. 나는 연대생 아닌데.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요 전선에서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컨템퍼러리는 이제 전공 선택 과목으로 듣는 거고 그 전공 필수 쪽에서는 이제 약간은 히스토리컬한 내용을 배우는 거 그렇게 되는군요. 어, 그러면 근데 이거는 그러면 다송도에서 열린다는 거는 이제 그럼 그 AST 소속 그 선생님들이 이거는 강의를 하시는 거죠, 그죠? 맞아요. 네. 다시 하나 앞으로, 다시 하나 뒤로요. 내가 말을 잘못했다. 다시 우리 어떤 학생들이 다니나까지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서. 그러면 아까 21학번을 다양학교 있다 그랬는데, 하고, 그러면 일반고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일반고 친구들은 20명은 다 빠삭히 별로 없는 편이에요. 별로 없는 편이고, 아시아부에는. 하스에는 많은데 네, 아시아부는 별로 아시아권이 없어요.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이 아시아권은 외고에서 중어과나 일어과들이 많이 써왔거든요. 실제로 들어온 친구들도 보면 그쪽이 좀 비율이 많아요. 외고에서도.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음, 이 학번을 보니까 음, 외고 출신이긴 한데 뭐 프랑스어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페인어과라든지 다른 타과 학생들도 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생기부나 자소서를 이제 좀 아시아부에 맞춰서 음. 쓰고 하면은 충분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그러면 그쪽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자, 다시 하나 넘어가 볼까요? 커리큘럼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공통 과목이라는 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교양 필수 교양이고, 전공이 42학점이고, 전공 수업을 되게 많이 들어야 되네요. 14개까지 들어요. 꽤 전공점이 있고, 선택 교양이 네, 여기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이요. 고 시학개론이고, 그러니까 이제 요 LHP라는 건 일종의 카테고리네요. 그죠? 요거 자체가 수업이 아니라 여기에 속하는 수업들이 몇 개 있는 것이다. 열리고요. 네, 그 다음이요. 그리고 이런 수업들이 있는 거고, 음, 대부분 이제 한중일을 하려 그랬는데 남아시아 쪽도 배우는 있네요. 그리고 뭐 인도 그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강의명을 보고 되게 의아했습니다. 남아시아도 커버하는 줄 몰라가지고. 그럼 뭐 혹시 또뭐 동남아나 서남아나 이쪽 강의들도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아, 근데 제가 거의 유일하게 본 것 같고요. 이거 말고는 거의 다 동아시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요. 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 서아시아 그런 거는 거의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한중일 관계 위주로 가는 거죠. 이쪽에 동아시아 쪽에.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했고, 네,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아, 근데 네, 한중일을 다루는 강의들을 듣다가 이제 뭐 전쟁으로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도 얽히면서 소련에 대해서도 배우는 강의들도 몇 개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계속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아시아부의 세부 전공 트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부는 굳이 세부 전공을 나누자면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가로 나눌 수 있고 두 번째는 인문 계열인지 사회 계열인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국가로 나누자면 여러 수업들 중에서 중국과 관련된 수업들이 있고 또 일본과 관련된 수업들이 있기 때문에 뭐 주로 입학하기 전에는 아시아고의 중국학 전공, 일본학 전공으로 나뉜다고 생각하지만 전공에 따라 이렇게 나뉘어지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중국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면은 중국 관련된 수업들을 더 많이 듣는 것이고 뭔가 이번 학기에 일본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다 하면은 일본 관련된 수업들을 더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문 계열, 사회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 인문 트랙은 문학, 언어, 문화와 관련된 수업들을 배우고 사회 트랙은 정치, 경제, 역사와 관련된 수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학부 수업 중에서 뭐 중국의 영화에 대해서 배운다 하면 그건 인문 트랙에 있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일본 문학에 대해서 배운다 하면은 그것도 인문 트랙에 역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반면 앞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뭐 전쟁사에 대한 수업이다 하면 그건 사회 트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한 가지를 고를 필요는 전혀 없고 그런 어떤 제도도 있지 않지만 교수님들께서 1학년 끝나고 너는 인문학에 더 관심이 많냐 아니면 뭐 사회과학에 더 관심이 많냐 이런 거를 여쭤보시기는 하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둘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아시아부의 장점은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수업들을 이제 자신의 관심사에 맞게 골라들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세부 전공을 골라야 되는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시아부의 독창적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타 대학과의 세미나 교류가 있는데요. 뭐 매년 일본의 명문 대학 인 학생들과 이제 아시아 지역학에 대해서 지식을 교류하는 세미나를 갖고 뭐 학생 대 학생으로만의 교류를 갖는 게 아니라 학생 대 교수 간의 교류하는 시간도 갖는 세미나가 매년 열린다고 하는데 저는 코로나 학번이라서 아직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치만 이에 맞서서 교수님들께서 여러 가지 강연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줌 토크 세션으로 교토대학교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토크 세션도 열렸었고, 그리고 아시아고 교수님들이 직접 기획을 해서 외부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을 초청을 해서 아시아에 관련된 강연을 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세대 학생들한테 다 오픈이 되지만 이제 아시아학부 교수님들께서 직접 담당을 하시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아시아학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제일 먼저 이것을 홍보받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아시아과의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뜰 캠퍼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일부분인데 한 국가나 한 대학에서만 교환학생을 하기가 아쉬워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년에 지원할 수도 있고 한 학기를 지원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을 지원했다 하면은 뭐 가을에는 일본에 있는 게이오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봄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여름에는 홍콩 대학으로 가서 중국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1년 뜰 캠퍼스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아시아학부 교수진에서 고안해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시아학부 학생들이 많이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시아학부의 졸업생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학부 학생들은 되게 다양하게 취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으로 가시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국내 기업으로 가시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외무고시를 보거나 국제기구로 가시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대학원이나 로스쿨을 생각하는 동기들도 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시아권은 실용적인 학문은 아니지만 실용적인 학문이 아니기에 어떤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다방면으로 진로를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아시아고가 좋은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국제기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아부 이 Q&A 세션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시아뿐만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아부에 들어오기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과에서 영어로 글을 읽고 이해하고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시아부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는지도 되게 중요시 여겨서 좋은 논문들이나 글들을 수업 시간에 많이 읽히고 또 교수님들께서도 강의를 자주 해주시지만 무엇을 배우는지보다도 무엇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을 훈련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영어로 된 글을 이해하기에 급급하고 거기에만 그쳤었다면은 이제는 수업들을 계속 들으면서 어, 이 글을 뭐 요약할 뿐만 아니라 이 글에 대해서 내 생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 학자나 이 필자의 주장에 나는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떠한지, 이러한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를 하고 설득력 있게 글로 써내려갈 수 있는 실력을 교수님들께서 계속 훈련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게 된다면 나중에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될 수 있고 이런 소프트 스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아시아학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수님들께서 소속가다 보니까 에세이나 어떤 발표에 대해서 피드백을 되게 구체적으로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어떤 이메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달라 하면은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어떤 발표에 앞서서 제가 발제를 맡았는데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다는 확신이 안 설 때 교수님께 오피스 아워를 신청을 하면은 교수님께서 그거를 검토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끈끈한 학생과 교수 간의 유대 관계도 아시아부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시아부는 중국어, 일본어에 능하거나 외국 중국어과 일본어과 학생들이 가는 곳인가요? 이런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이것 또한 큰 오해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아시아학부에 들어오면은 중국어랑 일본어는 못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영어를 못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피똥을 싸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훨씬 더 뽑힐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국고 출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외고 출신이지만 타과 출신 학생들은 뭐 생기부나 자소서에 이런 중국과 일본, 미국과 관련된 관심사를 어필을 하기만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뭐 이에 대한 부족한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선택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언어 수업을 듣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언어 수업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업들을 계속 듣게 된다면은 결국 중국어나 일본어 어학 자격 능력 시험을 치를 수 있을 만큼 많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아시아학과가 작년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만약에 추가 궁금증이 계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찾아서 아시아학과 Q&A를 들으셔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 또한 알려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채팅창이나 DM 통해서 질문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질문들 주시면 제가 좀 전달을 하기로 하고, Q&A까지는 잘 들었고요. 이제 제가 몇 개만 더 다른 분들 질문 주실 동안 학생에게 소영이한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교환학생은 그러면 아까 소개해준 뭐 홍콩이나 일본 그런 쪽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미국이나 뭐 다른 유럽 쪽으로는 지원을 못 하나요? 연세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마이크가 꺼졌어. 내가 안 껐는데. 네, 그거는 아, 절대 아니고, 그냥 학점이랑 토플 성적으로, 다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저 또이 캠퍼스 프로그램의 특별한 이유는, 응? 교환학생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대학만 갈 수 있는데, 이 음,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은 세 가지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음. 설명을 드린 거지, 뭐, 그런 다른 제한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그냥 똑같은 자격으로 이제 경쟁을 해서 가면 되는 거죠. 다른 과 학생들이랑.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은 뭐 어떻게 들 해요? 제한이 있어요? 아니면 UIC 내에 복수 전공은 그냥 버튼 하나 클릭해서 신청만 하면 되고, 네? 그리고 UIC 바깥에 있는 과를 복수 전공하고 싶다 하면은, 약간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요. 그럼 보통 이 복수전공들 많이 해요? 아니면 잘 안 해요? 복수 전공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UIC 내에 있는 이콘도 많이 하고, 음? 그냥 경영학과도 많이 복전을 하고, 언론홍보 영상학부도 많이 복전하고, 음. 복전을 다들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본인도 어딘가 하고 있나요? 저는 아직 복전을 하지 않았는데, 음? 언론홍보 영상학부 아니면은 UD PSI어를 복전할 것 같습니다. 보통 3학년 되면서 많이 하는 거죠? 저는 시작하는. 네,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 때 많이 신청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영어를 못하면 되게 힘들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UIS 오는 학생들이나 부모님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근데 또 뭐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어차피 독보도 있고 뭐 다 노트도 노트필도 공유해서 영어 못해도 된다 그러는데 어느 쪽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아시아학부반의 그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응? 그 장점을 다 이제 졸업할 때 얻고 가고 싶다면은 영어를 못해도 입학을 하고 나서 이제 열심히 한다면은 응. 많이 힘들겠지만 졸업할 때쯤은 훌륭한 인재가 되었을 것 같고, 족보 같은 거는 사실상 이콘이나 QRM 같은 약간 시험을 치르는 과들한테는 족보가 되게 중요하고, 오히려 그런 과들은 영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2학년 때부터. 근데 응? 아시아부는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라 에세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응? 족보가 사실상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그 에세이라는 게 그 테이크홈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냥 현장에서 핸드라이팅으로 쓰는 거예요? 테이크 홈 방식으로 인터넷으로 어, 제출해요. 뭐 그럼 분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그죠? A4 한 두세 장?
선호자? 어, 보통 중간고사 때는 한 3장 정도 쓰고 아? 파이널 때는 한 4장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상대적으로 라이팅 스킬하고 뭐 디스커션을 하려면 스피킹도 좀 돼야 될 거고 그런 역량들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질문을 하나 주신 것 같아서 그러면 보면 네, 지속개발협력학과로의 복수 전공도 가능한가요? 네, 복수 전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SDC도 하스 내에 있는 전공이기 때문에 아시아부랑 SDC랑 복수 전공을 하게 된다면은 송도 수업을 더 많이 들어야 된다는 점은 있지만 SDC도 UIC 내에 있는 전공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복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있었고 혹시 이제 벌써 3년 전이지만 본인은 ASD를 어떻게 선택하게 됐고 스스로의 그 선택에 대한 만족도는 어때요? 2년 다녀보니까. 저는 영어과였는데요. 영어과였는데 이제 부전공어가 중국어였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1학년 때 정말 정말 못했는데 이제 이거를 극복해야겠다 싶어서 2학년 때부터 중국어를 정말 정말 열심히 해서 중국어 성적을 되게 많이 올린 케이스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아시아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아시아구에 들어가면은 중국 전문가가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아시아구는 중국, 일본보다는 약간 국제학부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도구로 어, 글을 쓰고 읽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학부랑은 좀 달랐지만 오히려 그래서 만족도는 더 큰 것 같습니다. 전공 수업들은 다 인원이 적겠네요. 그럼 기본적으로. 네,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인원도 적은 편이고 뭐 CC를 하기엔 리스크가 클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아, 근데 하스 내에 있는 많은 세부 전공들도 요새 다 QRM이랑 아, CTM으로 많이 가는 편이라서 그런 QRM, CTM 말고 다른 과들도 되게 소수과라서 음, CC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네요. 그죠? 그 지금 동기가 그럼 20명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보통 3학년 되면서 그럼 다들 뭘 하겠다고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체로들 보면 그럼 아까 그런 진로들을 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로스쿨 준비하거나 뭐 국립외교원 시험 보거나 이런 식으로. 음, 그러기도 하고 복수 전공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아, 복수 전공을 살려서 뭐 회계사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남학생들은 군대 간 경우도 있고 아, 맞아요. 남학생들은 다 군대로 갔습니다. 남녀 비율은 대충 어떻게 돼요? 저희 21학번 기준 20명 중에서 남자는 4명 있고 한 보통 3, 4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성비가 약간 그 외고 국제고 비율하고 좀 비슷하긴 하네요. 이쪽도 학생이 많은 편이고. 맞습니다. 네,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거기 채팅창으로 보이나요? 대학원 진학을 하는 선배들은 주로 어느 분야로 가나요? 국제계열이나 통번역. 여기 4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음. 뭐, 제가 아시아고 출신 대학원에 진학한 선배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적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로스쿨 많이 가시고 아니면 정치외교학과 정도로 가시는 것 같아요. 뭐 로스쿨은 이제 전문대학원이니까 이제 여기는 그쪽으로 가는 거고, 아마 일반 대학원은 뭐 보통 뭐 국제대학원을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음, 음. 정외과 대학원 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가는 거 있습니다. 통번역 쪽은 저도 개인적으로 못 본 것 같아요. 네, 별로 없는 것 근데 같아요. 통번역 대학원 여기 보통 어문 계열들이 많이 가기는 하죠. 음, 교환학생들도 한 번씩들 가요? 아니면 요새는 잘 안 가요? 다들 교환학생을 꿈꾸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네. 재정적인 문제로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등록금 약간 여기다 내고 가는 거잖아요. 네? 등록금은 연대에 내고 그쪽을 가는 거잖아. 뭐 별 다른 비용이 더 드나? 아, 그 주거비나 체류비 이런 뭐, 것 때문에. 네, 이제 사실상 약간 자취를 하는 느낌이니까 음, 이제 부모님들과 같이 살던 사람들은 이제 또 음, 생활비를 또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학번이다 보니까 1, 2학년이 이제 좀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신촌 생활하고 막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교환학생 갈 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한 60% 정도는. 대면 수업이 지금 본인은 이번 학기가 처음인 거예요. 저는 저번 학기 때 대면 수업 반, 비대면 수업 반이었고 음, 지금은 휴학하고 있어가지고 학교를 가지 않는데 지금 다 100% 대면 수업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참 큰 영향을 우리에게 미쳤군요. 안 좋은 거고. 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들 없으실까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1년에 20명밖에 뽑지 않는 아시아 전공 학생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 질문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그 중국어, 일본어 얘기할 때 그러면 이거 그렇게 사실은 솔직히 중국어나 일본어 하다 온 친구들이 많아서 정말 안 했다가 들어가면 여기 그 수업 들어가면 양민학살 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상대평가가 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 아, 절대평가였고 되게 특히 중국어 가르치시는 교수님께서 엄청 친절하세요. 그래서 되게 학점을 좋게 주셔가지고 음, 아마 중국어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도 열심히 따라가면은 A나 A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고요. 근데 이제 음, 어 원래는 기초 중국어를 들으면 안 되는 외고 중국어과 일본어과 출신 학생들이 이제 그거를 속이고 기초 중국어를 듣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음. 그거는 어차피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쟤 참 중국어 일본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아직도 그런 또 몰지각한 사람이 많군요. 음, 혹시 그러면 지금 이제 본인이 두 해 다녀보니까 뭔가 이런 성향의 학생이 오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그런 게 있을까? 음, 약간 시험 보는 거를 좋아하고 특히 시험 기간에 단기간 밤새면서 벼락치기를 하고 시험 치르고 끝! 음, 이런 성격의 학생들은 아시아부랑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에세이를 쓰고 약간 글을 계속 읽고 곱씹고 해석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풀어 헤쳐 써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어, 네, 약간 좀 끈질기고 약간 좀 천천히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은 아시아 학부랑 잘 맞고 약간 시험 치르기를 좋아한다. 아니면 약간 답이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한다. 그런 학생들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느낌이 드는 게 내신형 학생들이 와야 되고 수능형 학생은 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굳이 고객의 비율을 하면 그 음, 리딩 어사이먼트가 많아요? 과목당? 네? 그 리딩이 많아요? 나오는 게 매주 리딩이 많아요. 그 뭐 페이지 수로 엘, 네. 페이지 수로 문형이 치면 어떻게 될까? 양쪽으로 좀 세보면 어, 대충 뭐 예를 들면 3, 40쪽 원서가 30쪽 들어가지 않고 한 10 몇 쪽 정도 되는데 에이 안 이- 맞네. 이상적 이상적인 거는 10 몇 쪽을 다 읽는 건데 응. 저는 개인적으로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음, 진도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후루룩 읽고 다 읽지는 않고 그냥 수업에 참여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뭐 교수님들께서 강의해주면 그거대로 이해를 하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에세이 써야 될 때 이제 그걸 정독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음, 좀 힘들었어요. 한 20페이지 정도를 이제 다 완독하고 이해를 하는 게. 음.
근데 열심히 막 공부하나. 공부만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놀 네. 수 있습니다. 여기 뭐 그룹 활동이 많냐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음, 언론홍보 영상학부나 경영학과처럼 팀플이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근데 에세이 같은 거는 보통 스스로 다 쓰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에 발제 같은 것도 있는데, 발제 같은 거는 이제 2인 1조로 많이 해요. 근데 그룹 활동은 탁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뭐 자체 동아리나 학회 같은 게 있어요? 아시아부 어, 자체 동아리나 어, 학회요? 그런 거는 그런 없어요. 건 없고. 네, 그렇다고 하네요. 다시 고3 때로 돌아가도 비슷한 지원과 또 합격 결과 갖고도 또 같은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 좀 생각이 달라질까? 음, 저는 다시 지원했을 것 같습니다. 지원했을 것 같고. 네, 내 기억엔 고대를 버리고 여기로 갔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그래서 다시 지원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뭐 다른 특별한 질문도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또 저희가 다음 달에는 ISED에 대한 설명회를 또 준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 우리 또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언제 한번 보기를 약속을 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